네, 일단 먼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 웰니스 랩, 이미 리더님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 AI 시대에 정말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에 강력한 AI 도구, 무기가 이렇게 마이 웰니스 랩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뭐랄까요? AI 그 기술은 지금 나날이 발달하고 해서 이게 점진적으로 진화되고 정말 기술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라는 생각도 저는 많이 해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 웰니스 랩이 출시가 되면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이 웰니스 랩이 나오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해서 AI로 딱 솔루션 게임 딱 주어지면 뭐 자동적으로 뭐 먹어라 나오는 거 아닌가? 우리 비즈니스 좀 더 편해지는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편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도구가 강력해지고 전문성 있어지는 거지 편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서두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전문성은 더 필요하다. 그래, 따라서 우리가 학습해야 될 부분은 더 늘어났다. 로 제가 일단 먼저 결론부터 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는 망각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처음 이제 학습을 하면요. 이게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100%의 그 기억력의 그래프가 다 다르죠. 근데 10분이 지나면요. 네, 무려 60%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 특정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 다 동일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10분 뒤에 반복 학습을 하니까 노란색 그래프로 이렇게 치고 오르고 다시 한번 또 하루가 지난 뒤에 또 한 번 학습을 하니까 또 파란색 그래프처럼 이렇게 오르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즉, 세 번 이상은 반복 학습을 해야지만이 우리의 기억력은 100%에 머무르고 또한 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님들 공감하십니까? 리더님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공부하면 한 번 이 좋은 강의를 제 강의든지 아니면 문종원 리더님의 강의든지 우리가 강의를 듣고 나면 그때는 와 너무 좋아. 근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그렇죠. 기억력 어때요? 20%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뭐 20%면 어떻게 많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오늘 제가 강의 드리는 이 말씀, 이 내용이 아마 영상으로 나올 겁니다. 그 영상이 나오면 최소한 몇 번 이상 보라고요? 최소한 세 번 이상은 반복해서 보셔야 할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전문성과 더불어서 AI가 합쳐져서 우리 비즈니스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이것을 세 번, 이 영상을 세 번 이상 보지 않는다. 오늘 보고 끝났다. 그러면은, 리더님들의 비즈니스에 굉장히 마이너스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체될 수도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영상은 영상으로 나오면 반복 학습해 보시는 걸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해서, 그리고 또 이런 분 있죠? 나는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너무나 많은 증명들이 되고 있습니다. 뇌는 절대 늙지 않습니다. 뇌는 죽을 때까지 계속 학습하면 계속적으로 우상향해서 좋아질 수 있는 게 바로 뇌입니다. 네, 우리의 신체적인 팔, 다리, 근육들은 당연히 노화될 수 있지만 우리의 뇌는 결코 늙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우리 리더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제가 참 겁을 주는 것 같은데 겁 주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잘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서 전문가가 되자라는 그 메시지를 꼭 서두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총 5가지 주제로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휴먼 인 더 루프 그다음에 제가 H&W 네, 마이 웰니스 랩그 엠버서더를 다녀온 이야기 그다음에 마이 웰니스 랩 3대 지표 그다음에 건강 검진과 체성분 측정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레포트 결과 및
그런 분석하는 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휴먼 인더 루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거 슬라이드를 만들고 쭉 강의 준비를 한 며칠 전에 끝냈는데, 마침 어제 본사 강의 때 트렌드 코리아 2016 그 강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첫 번째 키워드로 등장된 게 바로 휴먼 인더 루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만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휴먼 인더 루프라는 거는 일단 먼저 루프라는 것은 어떤 과제를 제가 업무를 처리할 때, 그 순환의 과정을 루프를 하는데, 휴먼 인 더 루프라는 것은 제가 어떤 그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AI를 쓸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AI를 활용한 그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바로 휴먼 인 더 루프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부분은 사람이 다 처리합니다. 다 처리하는데 AI를 살짝씩 활용하는 거. 네, 그 정도가 바로 휴먼 인 더 루프고요. 그 다음에 AI가 전부 다 하는 거는 그 이제 사람이 빠졌다 해서 휴먼 아웃 오브 더 루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대부분 AI가 처리하고 사람이 살짝 개입하는 정도가 휴먼 온 더 루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아예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이 총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 어떤 것은 무엇인가를 할 때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효과가 높을까요? 네. 어떤 게 제일 높냐면요. 일단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아예 없는 사람이 AI를 활용하면요. 오히려 효과와 그 효율이 점점 더 하락할 수 있는 경우가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전문성이 높은 사람이 AI를 활용하니까 전문성이 더 극대화되더라. 한마디로 AI를 활용하는 거는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활용하는 게 더 좋은 거지, 전문성이 아예 없으면 오히려 성과는 더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문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제가 서두에 뭐랬습니까? 마이 웰리스 랩은 AI입니다. 우리가 AI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AI를 활용하는 우리가 전문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이 웰리스 랩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비즈니스의 하락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얼마만큼 전문성이 필요하냐? 뒤에 말씀드릴게요. 해서 결국은 내 업무에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높은지가 너무나 중요한 게 지금 AI 시대에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이 웰리스랩 말고 흔히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보통 이제 생성형 AI, 챗 GPT, 그록, 그다음에 제미나이 같은 이런 생성형 AI들 많이 사용들 하시죠. 그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전문성이 없으면은 그냥 막연하게 챗 GPT에 맹신을 해버리면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휴먼 아웃더루프 정도로 이렇게 거의 AI가 다 처리하는 경우 또는 3번에 해당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챗 GPT를 활용했을 때는 그게 성과가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AI도 거짓말을 합니다. 네, 왜? 생성형 AI고 스스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얘가 사고해서 결과를 도출해내기 때문에 거짓말로 때로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야죠. 챗 GPT 그 맞춤 설정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맞추면 지침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챗 GPT 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제 1서 잘 모를 경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확하게 밝힐 것. 그 추측일 경우에는 추측이라고 명시하고, 그다음에 출처가 불분명한 거는 확실하지 않음으로 표시하고, 이렇게 등등등 하고, 그럼 제 2서 추론 과정을 거쳐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나한테 얘기해라. 이렇게 하면요, 얘가 그 로딩처럼 이렇게 딱 뜹니다. 로딩처럼 몇 초 지금 생각 중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하고 난 뒤에 결과를 냅니다. 바로 내지 않고요. 그리고 제 3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항상 AI는 사고 회로가 병렬적으로 사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를 도출해낼 때도,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도 병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라 라고 이렇게 지침을 해줘야지만이 본인은 병렬적으로 사고를 하고 이렇게 확장해서 정말 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되 나한테 이야기할 때는 결과를 이렇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성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확률상 성과의 확률은 조금은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설탕이 있고요, 대체당이 있습니다. 설탕이 좋아요, 대체당이 좋아요? 네, 설탕보다 대체당이 낫다고 해서 대체당을 많이 쓰죠. 근데
한쪽에서는요, 대체당이 더 나쁘다고 얘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논문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대체당이 나쁘다라는 그런 논문도 많고요. 대체당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논문도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대체당이 나쁘다고 하는 그런 논문들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실험을 합니다.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설탕을 먹인 쥐, 그 다음에 대체당을 먹인 쥐 해서 이 쥐를 가지고, 한 미로에 가두고, 미로를 탈출시키는, 설탕을 지속적으로 이제 섭취를 하게 해서 그 기를 학습시켜서 미로를 탈출하게 하는 그런 실험을 했던 겁니다. 하니까 설탕을 먹인 쥐는 잘 학습을 잘해서 미로를 잘 빠져나온 겁니다. 근데 대체당을 먹인 쥐들은 학습 능력이 저하되고 학습이 아예 되지 않거나 그렇게 해서 그 미로를 빠져나오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실험 결과를 가지고 논문을 쓴 겁니다. 해서 대체당은 설탕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뇌에 이런 신경 이런 것들을 잘 그거 학습시키지 못한다. 뉴런들을 잘 연결하지 못한다. 뭐 이런 결과들을 내는 논문들이 또 주로 있습니다. 근데 반박하는 논문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설탕으로, 그러니까 동물들이 학습하는 그 로직은 우리 사람이 이게 학습하는 로직과 다릅니다. 동물들은 서커스단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코끼리 학습시킬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네, 계속 자극을 줍니다. 마찬가지 설탕을 먹인 쥐는 그 설탕이 중독이 됩니다. 당 중독이 되고 이 각성 상태에 이르러서 얘가 자연스럽게 학습이 된 거지 그걸 학습을 시켰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설탕이 더 안 좋다는 그 결과를 그 실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설탕은 중독이 있는 거고 중독으로 인해서 각성에 이르는 거다. 로 이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챗 GPT한테 야 GPT야 설탕을 먹는 게 좋아? 대체당을 먹는 게 좋아? 라고 물었을 때 GPT는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대체당이 더 나빠 라고 하면서 근거를 방금 제가 예시로 든 그런 논문들을 제시하겠죠. 네, 그렇게 하면은 그 챗GPT의 말만 듣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네, 대체당이 더 나쁘다. 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분들이나 변호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챗GPT한테 물어온 사람들 가장 힘들어합니다. 네, 의사분들한테 가가지고 챗GPT한테 가니까 이 약은 이렇게 안 좋다는데요. 이 약과 이 약은 이렇다는데요.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다는 거지. 네, 예전 과거의 논문은 그게 맞을 수 있었지만 그 논문을 반박하는 논문이 새롭게 등장해서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다라는 거는 최근에 나온 사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활용할 때는 전문성이 너무나 필요하다. 전문성이 없으면 너무나 왜곡된 진실들을 계속 지속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이 웰리스 랩 너무 좋은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본적인 전문성이 없다면 우리가 소비자들을 만났을 때 파트너분들 때 가이드를 할 때 잘못된 경우를 제시할 수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 예시도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해서 휴먼 인더 루프에서는 우리에게 전문성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엠버서더 갔다 온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감사하게도, 네, 제가 위임을 받아서, 원래 다이몬드 이상이 갔어야 되는 건데, 제가 감사하게도 제가 위임을 받아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손재머리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같은 조가 돼서 맨 앞줄에, 화면 보시다시피, 화면 맨 앞줄입니다. 맨 앞줄 여기 제일 정면에서 제가 앉아서 제가 청각을 했습니다. 네. 그 제 뒤에, 엄청 뒤에 엄청 많았거든요. 뒤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뒷테이블, 네, 뒷테이블에 많았는데, 저 일찍 도착했습니다. 미리 좀 일찍 가서, 앞자리 좀 사수해야 된다고 해서 일찍 가서 제가 이렇게 자리를 맡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제 옆자리에 또 손재머리들이 모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같은 조 모임을 하면서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튼 이렇게 해서, 여기 내용들 간단하게, 다 너무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거의 하루 종일 했었어요. 아침 10시 반부터 해가지고 거의 4시까지 3시 반까지 했는데 사실 뭐 거의 4시까지 했었습니다. 어쨌든 10시 반부터 거의 4시까지 이렇게 거의 뭐 반나절 이상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정말 시간이 순삭될 정도로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뭐 내일 아침까지 얘기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시간이 없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맨 마지막에 마이 웰니스 랩 전달 워크숍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요 내용은 뒤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여기 워크숍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몇 가지만 또 설명을 드리면 WHO에서 이번에 달리 지수라는 지수가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질병 또는 사망으로 잃어버린 건강 수명을 수치화하는 것가 바로 이제 달리 지수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여기 보시면 이 네모 맵 블럭 있는 네모 블럭 이 맵이 뭐냐면요. 한국의 지표입니다. 한국인들 2021년도에 어떤 질병에 걸려서 사망하느냐에 대한 그 맵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감염성 질환은 코비드 같은 감염성 질환은 몇 퍼센트 안 됩니다. 대부분 88%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비감염성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무려 88%에 해당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질병으로부터 88%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만성 질환을 잘 우리가 극복해내고 이렇게 잘 관리한다면 건강 수명 이 관리 지수를 이렇게 유의미하게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만성 질환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질환 같은 경우에는 결핍성 질환이 있고 만성 질환이 이렇게 있는데 결핍성 질환은 한마디로 어떤 한 특정 영양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어떤 병이 생깁니까? 네, 괴혈병 같은 병이 생기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 부족한 영양소를 투여하면은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효과가 개선이 되는 너무 쉬운 거죠. 네, 단순한 원인, 즉각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건데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너무 과다한 영양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3대 영양소가 너무 과다하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게 만성적으로 이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 쓰레기가 잘 치워지지 않고 계속 누적해서 독소가 쌓이고 그게 했을 때 이어지는 그 질병들이 바로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자대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다양한 경우인 거죠. 또한 그래프를 보시면 숨은 위험 신호 이게 그래프를 보시면 이 정상 범위에서 계속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어느 한 그 티핑 포인트를 지나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기하급수적으로 로그 함수를 이렇게 딱 치고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티핑 포인트를 지나는 게 안 지나게 하는 게 좋은데 그럼 이 신호를 어떻게 하냐? 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신호를 읽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암이든 고혈압이든 당뇨든 이런 모든 질병들이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생겨나는 거고 그것을 미리 빨리 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관리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사람들은 내 몸의 신호를 해석하기가 굉장히 일단 어렵다. 그런 불안과 혼란이 나는 지금 과연 건강할까? 라는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내 몸의 신호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생기는 거죠. 그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나의 데이터를 통해서 내 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솔루션이 바로 이번 마이 웰리스 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 웰리스 랩의 특장점은 본사 강의를 통해서 더 자세히 들어보시고요.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내 몸의 혈액 지표부터 해가지고 신체 이거 다 분석을 해서 생활 습관 그리고 이런 건강 설문을 통해서요. 이 내 건강 나에 대한 건강 데이터를 여기 마이 웰리스 랩이라는 어플이 나올 겁니다. 어플이 나오면 여기 플랫폼에다가 내 데이터를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하면 AI 알고리즘으로 빅데이터를 통한 AI 알고리즘이 딱 돌아가서 네, 이런 결과가 딱 도출이 되는 거죠. 해서 네, 이 건강 지표가 노화 속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건강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각 장기별로 신호등이 이런 식으로 켜질 겁니다. 어디가 빨간색이고 어디가 노란색이고 이런 식으로 신호등이 켜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좀 다시 정리하자면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요. 데이터를 마이 웰리스 랩 그 플랫폼에다가 어플에다가 앱에다가 입력을 하고 그러면 알고리즘으로 결과가 딱 나오고 해서 내 맞춤 리포트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요 세 번째 단계, 여기 세 번째 스텝까지가 마이 웰리스 랩 AI가 하는 겁니다. 그쵸?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네 번째, 요겁니다. ABO의 컨설팅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야.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ABO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컨설팅을 해야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필드에서 소비자분을 만나서 예를 들어서 뭐, 네, 조성근, 이 소비자분이 있어요. 조성근님의 이런 소비자를 만나서, 자, 성근 씨, 당신 요거 혈액지표, 그 건강검진한 거
가져오셨죠?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제 핸드폰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게 또 해줍니다. 해가지고 쫙 레포트가 나오고 딱 분석이 됐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 자, 조성근님의 이런 그 건강 지표를 보니까 요러요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드시고 뭐를 드시고 뭐를 드셔야 되고 앞으로 건강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실질적으로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요, 우리가. 우리 딱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일에 그 체병 검사하고 우리 그 레포트 나오죠. 그거 우리가 ABO가 해주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요. 키트 검사는 했는데 유산균을 안 먹는 결과가 있는 겁니다. 네. 있으실 거예요.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키트 검사를 했는데 레포트 나왔는데 마이랩을 안 먹어. 왜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내가 잘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이랩도 지속적으로 섭취를 안 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 그 누구의 탓입니까? 그 전달한 우리의 탓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컨설팅 해주고 잘 설명해 주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 소비자분이 산골 깊숙이 사는 스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이 어쨌든 그 마이랩 분석을 했는데 이분은 마이랩 그 검사를 해보니까 다양성 지표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다양성은 굉장히 높은데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 너무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쉽게 말해서 이걸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이가 워낙 많으신 분이라서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스님의 뱃속에 일꾼이 너무 많아요. 일꾼은 진짜 많아. 그 누구보다 많아요. 그런데 일꾼이 일을 안 하네요. 왜 일을 안 할까요? 돈을 안 줘서 그래, 돈을 안 줬어. 돈을 주면 이 일꾼들이 일을 하게 돼요. 이 마이랩 유산균, 이게 그 스님 뱃속에 있는 일꾼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 일을 잘하면, 스님 지금 용종 자꾸 생긴다 했죠. 왜? 일을 안 하니까 전막을 보호하고 전막을 형성하고 일을 안 하니까 용종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유산균이에요. 라고 하니까 바로 먹겠다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잘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런 전문성은. 네. 해서 이 마이 웰리스 랩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는 나옵니다. 마이 웰리스 랩 나와요. 레포트로 나오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걸 잘못 설명해버리면 너무나 이게 왜곡된 사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해서 세 번째, 네, 마이 웰리스 랩 3대 지표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잘 간과하고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부장님들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외워야 될 사안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외워야 됩니다. 일단은 먼저 우리에게 질병에 걸린 아까 88%에 해당하는 그 만성질환을 보니까 이런 제2형 당뇨, 보통 우리가 흔히 당뇨라고 하는 거는 당뇨 걸렸다 하는 건 다들 제2형 당뇨인 건 아시죠? 1형 당뇨는 선천적인 거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지속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거는 약간 변외고 보통의 경우는 다 2형 당뇨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뭐 심혈관계 질환, 뭐 고지혈증, 뭐 이런 뭐 고혈압 이런 증상들, 암, 우울증, 자가면역 질환 이런 등등등 이런 모든 만성 질환에 해당하는 것이 원인이 같더라. 공통된 게 있더라. 그게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산화 스트레스, 그 다음에 대사 스트레스, 근육 밸런스. 이 세 가지로 함축되더라. 라는 겁니다. 첫 번째,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산화 스트레스 뭐냐? 그러니까 스트레스 하면은, 나 스트레스 받는 건가? 그게 아니라, 스트레스란 자극이면 자극. 그러니까 산화적인 자극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산소로 호흡을 하죠. 우리 산소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수명이 100년에 머무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질소로 호흡을 했다. 그러면 1000년 이상 살았을 겁니다. 산소로 호흡하기 때문에 활성산소라는 게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산화라는 거는 더 쉽게 말하면 철이 물을 만나고 산소를 만나서 녹쓰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철이 녹쓰는 것이 우리 몸이 산화되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네, 산소가 맞다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라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을 지속적으로 파괴시키는 거야. 어떻게 파괴시켜요? 멈출 때까지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멈출 때까지 계속 다 파괴시키고 멈추는 그것과 똑같습니다. 해서 우리 활성산소를 항산화시켜주지 않으면 네, 우리 몸은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받고 암이 걸리고 암세포가 생겨나고
그리고 염증이 생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어떻게 하면 잘 항산화시켜 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항산화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SOD 같은 그런 슈퍼 옥시드 디스미아제 같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고 잘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림에 보시다시피 나이가 들수록 이게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산화 제품들을 자꾸 섭취해 줘야 되고 비타민 C, 비타민 A, 비타민 E 이런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섭취해 주면서 코큐텐 같은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산화로부터 인한 이런 데미지들을 막아줄 수 있는 요게 너무나 필요하고 두 번째 낙서 지워주세요. 네, 누굽니까? 이름 얘기하기 전에 낙서 지워주세요. 네, 요, 네, 낙서하지 마세요. 네, 이름 얘기하기 전에 낙서하지 마세요. 네, 대사 스트레스. 두 번째가 대사 스트레스입니다. 대사 스트레스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질환은 너무 과잉된, 너무 많은 거를 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맛있는 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들입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쓰레기들이 잘 처리가 되지 않고 또는 쓰레기가 잘 배출되지 않고 또는 쓰레기가 완전 연소돼서 아예 쓰레기가 안 생기게 만들든지 아니면 쓰레기가 생겼으면 잘 배출해내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어쨌든 쓰레기를 잘 만들어내고 또 쓰레기를 잘 배출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만성적으로 이렇게 이런 질환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케어해 줄 수 있는 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근육 건강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근육하면 다들 좀 약간 간과하는 게 몸에 힘이 없다.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하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근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근육이 떨어지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항산화 능력,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항산화 시켜줄 수 있는 이 능력도 떨어집니다. 1번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대사 스트레스, 대사시킬 수 있는,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그리고 배출할 수 있는 이런 능력 또한 근육이 떨어지면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능력도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 건강 이꼴 1번과 2번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 건강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냥 몸에 힘이 없다, 뭐 몸에 근육 있으면 더 좋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근육은 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개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근육 건강, 요 세 가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서 방금 처음에 요거 이제 리더님들 외우셔야 돼요. 처음에 뭐였어요? 산화 스트레스, 그다음에 대사 스트레스, 그다음에 근육 밸런스입니다. 요 세 가지를 이제 이렇게 지표로 이렇게 명칭을 좀 바꿔서 첫 번째 산화 스트레스를 노화 억제 분석 지수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사 스트레스를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근육 밸런스는 근육 밸런스 이렇게 세 가지 지표로 3대 지표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3대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대 지표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 3대 지표가 나오는데 그거 오늘 뒤에 말씀드리고 정리해 볼게요. 노화 억제 지수 이거는 뭐였어요? 한번 스스로 한번 지금 말씀해 보세요. 노화 억제 분석 지수는 산화 스트레스, 그다음에 만성질환 억제 지수는 대사 스트레스, 근육은 근육 밸런스 이렇게 요거 꼭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네, 이걸 꼭 이제 인지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세 가지 또 지표가 나오는데 이거는 설문지를 통해서 도출되는 겁니다. 설문지를 통해서 내 식사를 얼마나 일주일에 얼마나 다양하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수면 관련된 얼마나 깊이 잠을 잤는가, 수면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또 그리고 잠들 때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이런 내용들을 설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은 일주일에 얼마나 하는가? 고강도, 중강도, 저강도 이런 운동들을 얼마나 하는가? 나는 쓰레기 버리러 가는 정도, 분리수거 하러 가는 정도 그것만 하는데요. 그거 저강도입니다. 저강도. 네, 저강도. 중강도는 운동을 하는데 숨은 살짝 차긴 차는데 대화는 될 정도가 이제 중강도. 고강도는 대화가 안 될 정도. 가 이제 고강도입니다. 네, 헉헉대면서 대화가 안 될 정도. 이렇게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이렇게 운동을 얼마나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세 가지 지표가 또 이렇게 설문지를 통해서 세 가지 지표가 나옵니다. 정리해 볼게요, 다시. 노화 억제 지수, 그다음에 만성질환 억제 지수, 그다음에 근육 밸런스 지수, 그다음에 식사, 운동, 수면. 총 6가지 데이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해서 잠깐만요. 제가 지을게요. 예, 나중에 제가 따로 이제 전화를 드리든지. 참, 이게 좀 그러네요. 네.
제가 지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제,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자, 그 다음, 또 나오네요, 또. 이게, 낙서하지 마세요. 이제, 한 번 더 낙서하면, 이름 언급합니다. 네, 낙서하지 마세요. 네. 자,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건강검진과 이제 체성분 측정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뭘 측정하느냐? 병원 가서 피 검사 뭐 해야 되냐? 네,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 딱 보시면은, 첫 번째, 키, 그 다음에 체중, 허리둘레 나오죠. 요 세 가지는요, 비만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체질량 지수라고 하죠. 비만도를 확인하는 거고. 아직까지 캡처하지 마세요. 캡처 하나 다 하시면 됩니다. 네, 비만도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 혈압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심혈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쭉 9가지가 이제 결과가 나오죠. 자, 첫 번째, 혈색소. 이거는 혈액 속에, 이거 지금 계속 다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혈색소가 뭔지, 총 콜레스테롤이 뭔지, 중성지방은 뭔지, 이런 것들. 김시현 리더님, 네, 요거 낙서하지 마세요. 이거 자꾸 낙서하시면 굉장히 이거 굉장히 안 좋거든요. 김시현 리더님, 낙서하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뭔지, 중성지방은 뭔지, 혈전 크레아틴은 뭔지, 요거 리더님 아셔야 됩니다. 네, 그것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혈색소는 혈액 속에 이제 산소가 얼마나 잘 운반하는지 요걸 나타내는 요 혈색소 수치가 떨어지면 뭐가 생길 수 있습니까? 네, 빈혈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요거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홍복 혈당 수치, 요거는 이제 혈당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더 그 당이 있으신 분들은 그 당화혈색소라는 것을 또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죠. 당화혈색소는 아실 겁니다. 네, 만성적으로 우리 적혈구에 붙어 있는 그 당의 수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당화혈색소 가장 중요하긴 한데, 요 공복 혈당 수치가 어쨌든 높으면 나중에 차후에 당화혈색소 검사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거 사전 검사로 그런 개념으로 공복 혈당 요거 되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체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중성지방. 요거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차이점 혹시 아십니까? 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콜레스테롤은요, 둘 다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콜레스테롤은 사실은 우리 몸에 좋은 겁니다. 이게 과도했을 때 안 좋은 거지,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호르몬의 원료기도 하고요, 담즙산의, 그러니까 기름을 분해하는, 네, 담즙산의 원료기도 하고, 그다음 코큐텐의 원료기도 합니다.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면 코큐텐이 안 만들어져요, 우리 몸에서. 그러면 코큐텐이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 몸에서 신진대사, 이런 ATP가 에너지가 생성이 안 돼. 완전 연소가 안 돼.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는 것은 안 좋은 겁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 범위 내에 있어야 되는 거지, 너무 과도했을 때 이런 안 좋은 현상이 이게 혈관벽이 좁아지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인슐린도 마찬가지죠. 인슐린 호르몬이니까 호르몬의 원료가 되고 담즙산의 원료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 몸의 원료가 되는 게 콜레스테롤입니다. 근데 중성지방은 뭐예요? 쉽게 말해볼게요. 탄수화물을 먹어요. 밥을 먹습니다. 또는 이제 단 음식을 먹습니다. 탄수화물을 먹고 나서 복합당이 아밀레이즈로 인해서 아밀라제를 이제 아밀라제는 독일식 발음이고 이제 최근에는 영어식 발음으로 아밀레이즈로 바뀌었어요. 네, 아밀레이즈가 우리 그 복합당을 다 쪼개서 2당 또는 단당으로 바꿔요. 보통 단맛을 느끼는 거는 2당 이하일 때 단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침 속에 아밀레이즈가 있죠. 그래서 밥도 계속 씹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단맛을 느끼죠. 그게 바로 이제 탄수화물이 쪼개진 거예요. 쪼개서 2당 단당으로 쪼개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단당으로 쪼개져서 이 당 하나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내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손짓을 하고 눈을 이렇게 뜨고 부럽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다 이 에너지가 이 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당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밥을 많이 먹고 빵을 많이 먹고 단 음식을 많이 먹고 쉽게 말해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 당이 너무 많이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속에 잉여당, 너무 많은 당이 있을 때 그때 이걸 어떻게 처음에 처리합니까? 간에 글리코겐화해서 저장을 합니다. 네, 우리 돈이 많으면 계좌에 담죠. 네, 계좌에 담아요. 근데 이 계좌가 한도초가 됐습니다. 한도초가 되면 이걸 어떻게 돼요? 다른 계좌를 한다고요? 계좌 한 개밖에 없어. 간의 글리코겐으로 바꿔놓은 거 하나밖에 없어. 이게 다 차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돈을 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바꾸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지방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이 남는 거를 글리코겐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게 더 남으면 어떻게 돼요? 지방으로 만들죠. 네, 이 과정에
지방으로 글리코겐을 만들고도 남았을 때 이게 지방으로 가는 과정, 그게 바로 중성지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혈액 속에 지방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있는 혈액 속에 잔류하고 있는 중성지방이 바로 그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중성지방이 높다, 당신은 살이 많이 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성지방이 높은데 콜레스테롤은 낮을 수 있고요. 콜레스테롤은 높은데 중성지방은 낮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개의 값이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된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혈액 속의 지방, 콜레스테롤을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혈전 크레아틴 같은 경우는 신장 기능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네, 우리 뭐 단백질이 어떻게 잘 처리해서 나가는지, 어쨌든 그런 신장 기능을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AST, ALT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GOT, GPT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AST, ALT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죠. 이게 이제 간 속에 있는 간의 그 세포가 간에 데미지를 입거나 간에 상처가 나거나 뭐 이게 간에 데미지가 입었을 때 간에 있어야 될 그 효소들이 혈액으로 나오는기 때문에 이게 수치가 이제 혈액 속에서 발견되면 간이 데미지를 입었다, 간이 안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간 수치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성분 측정을 통해서 골격근량, 해서 체지방량 이렇게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골격근량 하면은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근육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심장에 있는 근육도 포함될까요? 아닙니다. 골격근량은 뼈 주변에 있는 근육을 말하는 거예요. 골격. 뼈 주변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바로 골격근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 내장지방, 피하지방 이 두 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내장지방은요, 다시 피하지방은 내 살이 지금 손으로 만져지는 거 다. 뱃살, 팔뚝살, 목살, 다리 허벅지살 이런 거 손으로 만져지는 거 전부 다 피하지방입니다. 내장지방은 보통 내장지방 레벨이 높다 하면은 자꾸 복부지방 이렇게 손으로 만져져 이걸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집 베들레헴에 있는 거는 그건 다 피하지방입니다. 피하지방. 그 내장지방은 손으로 안 만져져요. 장기 속에 캡캡이 막 안에 막 들어가 있는 거,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게 바로 내장지방입니다. 여하튼 체지방률과 체지방량, 그다음에 골격근량 이런 것들 우리 몸의 팔다리, 몸통 여기에 해당하는 근육 이런 것들을 분석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뭐냐면요. 일단 건강검진을 하겠죠. 건강검진을 하시면 보통 이제 직장인 분들은 1년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하죠. 그러면은 그 건강검진 센터에 데이터가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마이 웰리스랩 들어가서 본인 인증하시고 불러오기 가능합니다. 그럼 따로 입력 안 해도 돼요. 물론 따로 입력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네 가지. 총 콜레스테롤, HDL, LDL, 중성지방 요 네 가지는 따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직장인이 아니신 분들,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내용들 꼭 숙지하셔서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요 내용들 요거 가지고 데이터를 꼭 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바디 같은 경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잘 메모리해 두세요. 인바디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 ABC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만 병원이나 보건소 같은 데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인바디 버전이 있어. 기계 버전이 120, 170, 뭐 270, 380 이런 버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높을수록 최신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120, 170, 뭐 270, 380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데이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인바디 정도 기본적인 건 나오는데 오른팔, 왼팔, 왼다리, 오른다리, 몸통 이 사지 각 부위별 근육 데이터는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580 버전 이상 인바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마이랩 요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580 이상. 그러면 우리 ABC에는 건 뭐냐? 제일 최신 버전 970 버전입니다. 제일 최신 버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ABC 가셔서 체성분 측정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따로 예약 안 하고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체성분 예약을 해서 가야 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예약을 해서 가면 상담을 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우리가 실시간으로 가서 그냥 분석 인바디 재료 왔어요 하면 뭐 바디키 아이디 있으세요 해가지고 그거 입력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꼭 특히 또 바디키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마이랩에서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없으신 분들은 바디키 아이디 만드시고 바디키 아이디를 가지고 이거 인바디 측정하시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지속적으로 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면 따로 다 스스로 입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입력해야 될 경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뭐, 어떤 걸 입력하냐? 어떤 걸 입력하냐? 자, 볼게요. 일단 먼저, 네, 키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체중, 여기 나온 요 세 가지. 체중, 골격근량, 그 다음에 체지방량. 네, 요거 입력하는 겁니다. 제 겁니다. 제 건데, 네. 근육도 많은데, 최근에 살도 많이 쪘습니다. 그래서, 근육대지, 근육대지. 네. 어쨌든, 요 세 가지 입력하게 될 겁니다. 체중, 골격근량, 그리고 체지방량. 여러분, 체지방량이 있고, 체지방률이 있습니다. 체지방, 절대적, 절대값, 체지방량이 있고, 요 밑에 체지방률이 있습니다. 체지방률도 이거 체지방량도 입력하셔야 되고, 체지방률도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위별, 오른팔, 왼팔, 몸통, 오른다리, 왼다리. 요거, 밑에 요거 입력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오른팔 킬로그램이 있고 퍼센트가 있습니다. 킬로그램 4.2kg, 그다음에 퍼센트는 122.7%. 요거 입력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 옆에 거 요거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입력하시면 결과가 굉장히 왜곡됩니다. 요거 아닙니다. 요거 아니고 네. 왼쪽에 박스 처리된 여기 부분, 이 부분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요거 꼭 체크하시고. 자, 다시 복습. 세가 3대 지표, 노화 억제 지수. 요거는 뭐였어요? 산화 스트레스. 그 다음에 만성질환 억제 지수. 요건 뭐예요? 대사 스트레스. 그 다음에 근육 밸런스는, 네, 근육 밸런스. 이렇게. 그리고 또 나머지 세 가지 설문지를 통해서 나온 거 뭐였어요? 식사, 수면, 운동. 네, 이렇게. 아까 망각 곡선 기억하시죠? 네,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학습이 계속 됩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강검진하고 체성분 측정을 했습니다. 자, 완료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마이랩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겠죠. 자, 그러면 마이랩이라는 어플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왜냐면 제 핸드폰 화면입니다. 이거 다 일일이 다 캡처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플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다운 못 받아요. 근데 일단 저는 일단 엠바서더라서 일단 뭐 다운 받긴 했었는데 그 특별한 링크로 인해서 어쨌든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하니까 일단 딱 보시면 마이 웰리스의 분석 시작. 네,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누르면 이렇게 딱 나오죠. 건강검진 입력하고 체성분 입력하고 그다음에 건강 설문하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동의 시작하기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의 건강검진 기록을 이제 간편 인증 하시면 뭐 카카오톡으로 인증하시든지 네이버로 인증하시든지 간편 인증을 하시면 나의 건강검진 기록을 이렇게 쭉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쭉 로딩이 되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이렇게 딱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 마이 웰리스 랩 어플 자체가 약간 베타 버전이라 그런지 데모 버전이라 그런지 제가 2025년도에 최근에 몇 달 전에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가 안 불러와지고 여기 보시면 2024년도 작년 데이터가 불러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좀 그렇긴 했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여러분 이제 본 출시가 되면 이제 최근 데이터까지 불러와질 겁니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작년 데이터가 불러와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결과를 내봤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좀 한 살 적게 이게 결과가 이제 도출되는 거죠. 네, 건강검진일이 2024년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분석되는 거는 제 나이가 지금 나이보다 한 살 적게 분석이 됐습니다. 네, 그건 이제 감안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허재경 해가지고 쭉 34세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 살 더 많죠. 네,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만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근데 아까 네 가지는 직접 입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거 있어요? 네, 총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요 네 가지는 직접 입력을 해야 됩니다. 수동으로. 그래서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합니다. 이거 아까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 있던 거? 네. 네. 여기 보시면, 네, 요거, 네. 총 콜레스테롤, 요거 네 가지를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네, 아까 쭉 제가 먼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드렸죠. 요거를 이제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총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H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요 저밀도, 요게 이제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이거 나중에 돼서 어떤 거 입력해야 돼? 라고 헤매시면 안 됩니다. 소비자분이 와가지고 이거 검사해 준다고 했는데 소비자분 데이터 갖고 와가지고 입력하는데 내가 사업자가 이거 뭘 입력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막 헤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거 총 콜레스테롤이 뭔지, LDL이 뭔지, HDL이 뭔지, 중성지방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래야지만이 혹은 건강검진 데이터가 불러와지기가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수동으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리더님들이 이 수치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이 이걸 정확하게 소비자분들 데이터를 직접 입력을 해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조차를 우리가 기본적인 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차이점을 모르면서 이걸 하게 되면은 이 너무 신뢰가 확 떨어지는 것이. 네. 확 떨어져. 이거 우리가 직접 해줘야 돼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직접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이걸 끝나고 나면은 이제 바디키 어플에서 이렇게 가져오기, 불러오기 가능하죠. 만약에 바디키 어플이 없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직접 또 입력을 해야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쭉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키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왼팔 근육량, 근육률, 량, 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잘못 입력하면 결과 굉장히 왜곡됩니다. 알겠죠? 이거 진짜 이거 소수점 하나 잘 보고 입력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직접 입력하시든지 아니면 바디키 어플을 통해서 불러오기 하시든지. 그래서 바디키 아이디가 없으시면 꼭 바디키 아이디를 만드시라. 그러면 직접 입력 안 하고 자동으로 불러와지기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수동으로 입력하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어쩌면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관심 분야를 내가 처음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별표 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를 내가 어느 분야에 기억력 그래서 잘 안 보이죠? 기억력, 긴장 완화, 수면, 피로, 눈, 피부, 위, 간, 장, 체지방, 중성지방 이런 식으로 쭉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 가지 정도를 내가 체크하게 됐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를 체크합니다. 요거 지금 잘 기억해 두세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네, 뒤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네. 저는 피로, 그 다음에 중성지방, 그 다음에 혈행. 왜 중성지방과 혈행? 요거 두 개를 제가 꼽았겠습니까? 저희가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저는 마이랩, 그 체면 검사, 마이랩을 해보면 다른 건 다 개선이 되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심혈관 거기 그 지표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부터 모든 저희 위에 유전적으로 다 모두가 고혈압으로 다 이게 그러게 있기 때문에 심혈관 관련된 게 저한테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혈행 개선이 굉장히 전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네, 살이 좀 쪄가지고 네, 이거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약 먹는 게 뭐가 있는지를 체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루 3끼 드시나요? 이거 했을 때 헷갈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굿모닝 하신다. 그러면 아침 드신 겁니다. 그 다음에 회사 가서 점심 먹죠. 집에 와서 저녁 먹죠. 그럼 3끼 드시는 겁니다. 아침 굿모닝 하시면 다 3끼 드신 겁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그리고 일주일에 내가 잡곡밥을 얼마나 먹는지, 잡곡을 먹는지, 두부를 먹는지, 뭐 유제품 먹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얼마나 먹는지, 그리고 잠은 얼마나 잘 자는지, 눕기 전에 이렇게 잠들기 이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저는 네, 핸드폰 불 꺼지기 전에 잡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했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체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은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쭉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문이 완료되면 이렇게 이런 화면이 뜨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분석 결과를 보기 해가지고 이렇게 맨 밑에 나와 있죠? 네. 이거를 딱 클릭하게 되면 따라르르 이제 알고리즘으로 분석이 돼서 탁 나옵니다. 띠디딩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허재경님의 건강 분석 결과입니다. 해가지고 노화 속도가 먼저 뜹니다. 저는 열심히 기대했습니다. 이게 마이 웰리스 랩에서 추천하는 노화 속도는 바로 0.9입니다. 0.9가 가장 0.9 이하로 돼야 이상적인 겁니다. 0.9, 그러니까 1은 보통 노화야. 그러니까 저속 노화가 있고, 보통 노화가 있고, 가속 노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말 이해되시죠? 저속 노화는 천천히 늙어간다. 보통 노화는 보통 속도로 늙어간다. 가속 노화는 당신 굉장히 빨리 늙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보통 노화로 떴습니다. 이게 이제 간당간당 했습니다. 네. 1.1 이상이 되면 가속 노화로 됩니다. 1.1 이상. 근데 0.9 이하로 돼야지 저속 노화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0.9로 맞추는 게 우리한테 가장 목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요인들이 내 이 노화 속도를 이렇게 좀 떨어뜨렸는가, 높였는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강 위치. 여기가 이제 X, Y, Z축 해가지고 3차원 그래프로 이렇게 점도표로 나옵니다. 해가지고 저희 위치가 여기 딱 나옵니다. 여기
빨간색, 노란색, 여기 점차적으로 초록색 부분 맨 위에 가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거겠죠? 저는 어쨌든 노란색 부분에 좀 상위에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네, 근육 지수가 높아가지고 네, 상위에 떴습니다. 상위에 떴지만 색깔은 노란색 쪽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네, 초록색 상위에 떠 있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어쨌든 저는 근육 지수가 이게 Z축이 Z축이 이렇게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 위에 솟구쳐 있고요. 나머지 이게 X, Y축은 노화 억제, 아까 공부했죠? 노화 억제, 만성질환 억제, 요 세 가지 중에도 두 가지는 X, Y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 실제로 어플에서 화면을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리면 3차원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3차원으로 이렇게 3D3D로 볼 수 있습니다. 네, 3D로 이렇게 해서 저의 위치를 이렇게 점도표 이렇게 딱 찍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세 가지 3대 지표 노화 억제 분석 지수,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근육 건강 분석 지수 요 세 가지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보면은 노화 억제 분석 지수입니다. 저는 일단은 노화 억제 같은 경우는 80점으로 이렇게 나와서 좋음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100명 중에 44등. 보통이죠, 보통. 자,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은, 요 30대인데, 여기 빨간색으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평균이 요 선이고, 점선이고, 저는 여기 점 찍혀 있는 게 요 점입니다. 이게 평균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게 위로, 초록색으로 갈수록 좋은 거고, 밑으로 갈수록 안 좋은 거죠. 네. 근데 이게, 그러면 80점이면 다 좋은가? 30대 80점은 30대 80점과 40대 80점과 50대 80점은 다릅니다. 볼게요. 저는 여기 있습니다. 파란색 여기. 30과 40 사이, 30대 중반이니까 30과 40 사이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 찍혀 있습니다. 여기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어디에 가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되겠죠. 40대 중반이면 여기 찍힐 거고, 50대 중반이면 여기 찍힐 거고, 60대 중반이면 여기 찍히겠죠. 네. 근데 저 80점이잖아요. 여기 80점. 근데 저한테 30대 80점은 여기 있는데 딱 보세요. 이렇게 보면 40대 50대 80점은 상위권입니다. 그리고 60대 70대 80점은 최상위권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네. 같은 80점이라도 연령대에 따라서 높을 수도 있고 평균일 수도 있다. 그럼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80점을 지금부터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라는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80점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80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면 저는 계속 상위권에 머물 수 있는 거죠. 네, 50대, 60대까지 계속 80, 물론 90까지 막 더 점수를 올리면 더 좋겠죠. 최소한 80점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노화 억제에 관련된 거는 뭘 먹어야 됩니까? 네, 항산화 제품을 잘 먹어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어요?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이게 저한테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100명 중에 81등입니다. 네. 네,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보시면 딱 여기 있습니다. 네. 딱 평균이 여기 점선인데 제가 밑에 찍혀 있습니다. 왜 이게 나왔을까요? 뒤에 뭐 때문에 나온지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이것도 당연히 나의 연령대에 따라서 점수가 다 각자 다르겠죠. 자, 보시면 저는 여기 찍혀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건 보세요 한번. 이 60점은 62점은 40대, 50대, 60대, 70대에도 평균 이하인 점수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점수라는 거지. 저는 그러면 이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는 이 점수는 62점이 아니라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끌어올려야 되는 수치입니다. 유지하면 안 돼요. 유지하면 저는 계속 하위권에 머무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계속 끌어올려야 되는 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구분이 되시죠. 그리고 이제 근육 보겠습니다. 근육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네, 좋게 나왔습니다. 여기 위에 찍혀 있습니다. 네, 100명 중에 이제 5등 상위 5%로 나와 있는데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아까 오른팔, 왼팔, 왼다리, 오른다리 또 나오죠. 여기 오른쪽 보시면 여기 원래 이게 핑크색이 이제 평균인데 평균의 그 위로 더 넓게 더 오각형이 잘 골고루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각에 찌그러지지 않고 요거처럼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고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보시면 네, 요 체지방률이 좀 네, 다소 높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네, 살이 좀 떴습니다. 네, 요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5등 나와 있고,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네, 상위 네, 5등으로 나와 있고, 근데 이거는 20대로 봐도 평균보다 높은 점수로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40대에서는 최상이고, 네, 50대, 60대는 이 점수가 없습니다. 60대보다는 점수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근육은 지금처럼 이렇게 잘 유지하고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제 결과값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방금 쭉 봤던 지표들, 노화, 만성, 근육, 요 세 가지를 쭉 이렇게 봤어요. 한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자, 근육 지수 보시면요. 다른 지수보다 근육 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랬어요? 제가 3대 지표 중에서 근육이 떨어지면 1번, 2번이 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우리가 굉장히 잘 관리해야 된다. 이게 떨어지면 1번, 2번 다 떨어진다. 아시겠죠? 요거 잘 하셔야 된다. 운동 잘 하십시오. 그리고 굿모닝 잘 하시고.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였어요? 식사, 운동, 수면입니다. 저 식사는 모르겠어요. 저 나름 잘 체크했다고 하는데 좀 덜 체크했나 봐요. 잡곡류 항상 흰 쌀밥만 먹어서 그러지. 이거 부족하게 나왔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생선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먹는데 그게 부족했나 봐요. 일주일에 두세 번 뭐 이상 먹어야 되나 봐요. 어쨌든 부족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유제품 제가 유당불내증이 있어가지고 잘 안 먹는데 이거 부족하게 나왔고. 그다음에 견과류 등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견과류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해서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견과류도 알러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시작할 수 있죠. 이런 게 이제 부족한 게 좀 몇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족한 걸로 나왔고, 이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좀 잘 섭취하면은 충분히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점수이기도 하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뭡니까? 운동. 네, 운동은 평상시 제가 뭐 계단 오르기부터 해가지고 좀 약간 뭐 중등도 이상은 꾸준히 하는 편입니다. 걷기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근데도 살이 많이 찝니다. 네, 왜 그렇겠어요? 많이 먹습니다. 네. 많이 먹고 좀 그리고 또 애 키우다 보니까 좀 급하게 애 키우신 엄마들 다 아실 겁니다. 애 키우다 보면 밥을 빨리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빨리 또 급하게 먹고 또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살이 좀 쪘는데 여튼 운동 요거 같은 게 MET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WHO에서 권장하는 그 근육 운동 강도량이 600mT입니다. 600mT인데 여기 수준에 있으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오버하는 건 더 좋은 거예요. 네, 더 600mT 이하로 떨어지면 운동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MT라는 거는 나중에 하면 요거 앉아있기도 해당됩니다. 앉아있기도 운동이 되나 봅니다. 앉아있기가 1mT고 걷기가 3.3. 그리고 이제 자전거 타기가 4.0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주일에 몇 번 하는지, 몇 분을 하는지,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게 이제 수치화돼서 이렇게 MET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600 MET를 보통 기준으로 하고 그 이상 되는 게 좋다라고 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면 관련된 것도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렇습니다. 잠을 잘 자는데 바로 잠은 잘 들고 수면의 질은 좋은데 어쨌든 뭐 절대적인 수면 양이 좀 부족합니다. 제가 한 몇 년 동안 6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면 질이 굉장히 수면 양이 굉장히 부족하게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장기별로 각 신체 부위별로 이렇게 신호등이 켜지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좀 잘 안 보이시죠? 네, 요거 나중에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흐릿하게 이게 좀 약간 좀 채도를 좀 올려주든지 좀 색깔이 너무 이렇게 희미하게 나옵니다. 약간 요거를 이제 제 핸드폰 화면 녹화를 하는 게 있습니다. 잠깐 영상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확대가 돼요, 확대가. 확대가 되고, 수면 건강 하면은, 이런 성분들이 쭉쭉 나옵니다, 이렇게. 확대가 돼서, 체지방 조절에서, 이런, 가르시아, 캄보지아, 이런 것들, 성분들이 쭉쭉쭉 나옵니다.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영양균형, 비타민 B군, 이런 것들 나오고, 이런 식으로, 네.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네, 뭐가 나옵니다. 위건강, 인동동굴, 꽃봉우리 추출물, 이런 것들 나오게 되고, 뭐, 근육 건강, 혈행 개선, 이런 게 쭉쭉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제품명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제품의 성분이 나와. 인동덩굴 꽃봉오리 추출물. 뭔지 아세요, 혹시? 위로부터 간에게로 있잖아요. 그거. 우리 이거. 엔바이오티알 돼 있는 거. 그겁니다. 이런 식으로 추출물, 성분이 딱 나오면 바로 이게 제품이 딱 머릿속에 이게 바로 로직이 딱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이게 추천이 가능한 거죠.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충분히 돼야 된다. 그리고 혹시 계피 추출물 혹시 아세요? 계피 추출물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네, 뭐 WX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슬림핏 유산균에 있습니다. 슬림핏 유산균에 계피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 네, 해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해서 이제 영향을 주는 요인들 해서
정말 상세하게 나옵니다. 진짜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서 뭐, 저는 이제 같은 빨간색이 보면은 수면, 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수면이 제 그 노화, 이게 이런 빨간색 나온 게 수면, 그리고 영양 균형, 그다음에 체지방 조절. 요 세 가지가 이제 빨갛게 나온 거. 노란색도 안심할 건 아닙니다. 노란색도 언제든지 빨간색으로 될 수 있고, 빨간색이 다시 언제든지 노란색으로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관리는 필요하다. 그래서 보시면은 체질량 지수, 또 오른쪽에 보시면 영향을 준 요인에서 체질량 지수, 이건 뭐냐면, 아까 처음에 비만도 있죠. 키, 체중, 허리둘레. 요 세 가지 지표로 나온 값이 체질량 지수입니다. 사실은 체질량 지수라는 거, 요거는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몸의 근육량과 체지방량, 이거 분포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나오는 지수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키와 몸무게 요걸로 이제 측정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근육이 굉장히 많은 사람, 저 같은 사람 아니더라도 저보다 더 근육량 보디빌더들 있죠. 그런 분들은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월등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90kg거든요. 네. 저를 90kg로 안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보다 근육량이 어때 더 무겁기 때문에 이게 많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체질량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게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요거 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면, 그 다음에 혈전 크레아틴, 요거는 이제 신장 지수인데, 신장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은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데이터입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제가 최근 검사한 거는 좀 다시 정상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고, 수면, 식사질, 요거는 이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좀 자세하게 뒤에 쭉쭉쭉 나오게 됩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빠르게 진행하고 빨리빨리 끝내볼게요. 그리고 레포트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레포트 나와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잘 되고요. 막대 그래프로도 이렇게 이거 빨간색으로 이제 돌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빨간색으로 돌파하기 일보 직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가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신체 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아까 전에 요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요거 기억나세요? 요거? 관심 분야. 요게 굉장히 요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보면은 파란색으로 된 거죠. 파란색으로 된 거.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게 바로 내가 관심 분야로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된 부분과 빨간색으로 안 좋게 나온 부분이 얼마나 겹쳐져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저는 파란색으로 어디를 표시했어요? 네, 크게 볼게요. 저는 피로 여기 해당되고 여기 테두리, 그 다음에 중성지방, 그 다음에 여기 피로 요렇게 피로가 아니죠. 네, 혈행 오타 혈행 요 세 가지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요 혈행 관련돼서는 제가 빨간색으로 안 떴죠. 그 말은 뭐예요? 여기 관리는 제가 이미 잘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성지방과 체질량 지수, 여기가 빨간색 뜬 거예요. 요거 체질량 지수, 식사질, 수면 시간, 그다음에 만성 질환, 억제 분석 지수, 요게 떴기 때문에 어쨌든 중성지방 관련된 거는 당연히 빨간색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관심도와 소비자 부분을 만났을 때 이 부분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불편한 부분이거든. 만약에 어떤 분이 관절에 관심 분야를 해뒀어. 관절에 관심 분야를 이렇게 해서 파란색으로 관절이 있는데 이분은 또 운동을 안 해서 근육량이 떨어져 있어. 그럼 이분은 어떤 솔루션을 줘야 돼요? 조인트 가드부터 먼저 우리가 솔루션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체지방 빼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 분야가 이 부분이 가장 니즈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잘 간파를 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 부분이 그 부분이 어디 잘 겹쳐져 있는지 없다면 잘 관리하고 있다고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 이렇게 뚜뚜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마이랩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해서 허재경 가이드라인 제가 적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쭉 적어서 허재경 너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걸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들을 이렇게 쭉 적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줘야 됩니다. 해서 이거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쭉 제품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밀크시슬과 비타민 B군을 추가적으로 섭취해야 될 거를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만성질환에서 거기서 이제 대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 연소를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비타민 B군이 저한테 필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밀크시슬 같은 경우는 간과 또 대사.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밀크시슬 같은 경우는 항산화에도 기능을 합니다.
네,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항산화 기능도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말할 기회가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크시슬과 비타민 B0 같은 경우 저는 추가로 이제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각 부위별로 제품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어야 됩니다. 뉴트라이트 제품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90가지가 넘습니다. 90가지가 넘는데 대용량 기본 이거 빼고 그냥 종류로만 9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필드에서 소비자들한테 활용할 때 몇 가지를 활용하는가를 보시면 10가지가 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90가지를 우리가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나중에는 이런 가이드북도 출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스텝별로 가이드북이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잘 스터디를 해 두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전문가 돼야 됩니까? 네, 남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반복 학습하시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고요. 휴먼 인더 루프 기억나시죠? 네, 우리가 전문가가 돼야지만이 이 AI를 잘 활용했을 때 그 결과값이 정말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 웰리스 랩은 AI고요. 총이라고 생각하시면 총이야. 그러면 정말 훌륭한 총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총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컨설팅 하는 거, 건강 공부 우리가 잘 하셔서 전문가가 돼서 어느 정도요? 일반인보다 조금 더 아는 정도면 됩니다. 이게 서민규 차장님처럼 막 그런 전문가 그건 아닙니다. 조금만 더 아는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해서 하셔서 마이 웰리스 랩으로 개인 맞춤 건강 컨설턴트 ABO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워크숍 하면서 사례들을 저속노화 보통노화, 가속노화 이 사례들을 가지고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각자 발표하는 거 실제로 그 소비자분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 각자 발표하는 걸 했었는데 그 한 조에 6명이 각자 같은 사람을 두고 각자 다 다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놀랍습니다. 네.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은 관절이 안 좋다고 관심 분야를 뒀고 관절이 실제로 안 좋아. 근데 팔다리 근육이 없어. 배둘레임이 있어. 그런데 이분한테 배둘레임이 있다고 해서 체지방 감량부터 권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분은 관절이 안 좋기 때문에 관절이 안 좋아서 운동을 못 하는 분이야. 그거를 우리가 먼저 분석을 해서 이분에게 조인트 가드를 먼저 권하고 25센트 라이드를 저속으로 운동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본사에 건의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우리에게 좀 달라. 이런 걸 미리 줘야지만이 우리가 각자 그룹에 가서 소비자분들, 우리 파트너들과 같이 함께 스터디하고, 예를 들면 문종원 리더님하고 저하고 같은 한 분을 사례를 두고, 리더님은 이 부분인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분석해.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는데, 이렇게 서로 이게, 토론도 해가면서, 이렇게 서로의 좋은 값을, 서로 이제, 이런 것들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원래 못 준다 해서 회수해 갔거든요. 그걸 제가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그거 데이터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받고 나서 다음에 한번 또 이렇게 이거 네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그 관련돼서 또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